혹시 오늘 더 찍어놔야겠다. 아, 네네. 저 이거 키가 이거 네, 안녕하세요. 체험연령입니다. 저는 경매로 19건을 낙찰받았고요. 분양 1건, 일반 매매로 16건을 매입했습니다. 매도건은 총 9건이고요. 몇 번 낙찰받아보고 얘기하는 게 아닌 부동산 투자를 12년 동안 하면서 최근 가장 소름 돋았던 케이스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연락 두절 임차인, 더 이상 그냥 기다릴 수 없어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미리 간접 경험해 보시고요. 실제 투자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냥 자극적인 명도 관련 썸네일로 어그로 끄는 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수천만 원을 손해보면서 배운 교훈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소중한 만큼 여러분 시간도 소중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는 각설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더 찍어놔야겠다. 아, 네네. 저 이거 키가 이거 그러면 이분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입자가 몇달 동안 집을 비워서 안에서 죽은 거거든요. 근데 예. 아, 사이즈는 힘들죠. 아, 알겠습니다. 네, 지역은 인천 남동구이고요. 해당 물건은 4,3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 빌라입니다. 정말 싸죠? 네, 요즘 물가에 비하면 너무 싸요. 고시원보다 더 쌉니다. 네. 임차인은 40대 남성 1인 가구고요. 임대차 계약 후 1년 이상 미납월세 없이 월세가 잘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4월부터 입금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월세를 매달 체크하고 톡촉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그렇게 연락 없이 뒀더니 6개월 동안 미납을 했습니다. 빌라는 관리하는 세대가 있죠. 관리비, 수도세가 입금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한테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락이 안 되고 카톡도 안 일십이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인기척은 없고 우편물은 제가 낙찰받기 전에 임장 갔을 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문틈에서도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옆집 이웃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집이요? 요즘 소리 안 들려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어요. 혹시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드디어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 장면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람을 찾아달라고 실종 신고를 했어요. 진짜 실종이 된 거니까요. 실종 신고는 경찰이 일단 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찰이 집 앞으로 왔고요. 가족이 아니면 실종 신고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실종 신고를 빌미로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냥 야반도주 할 이유가 없는데 연락이 안 된다. 사람이 집안에 쓰러져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비명소리를 들었거나 뭔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났거나 뭔가 의심스러운 경황이 있어야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어떡하나요? 물어봤더니 경찰이 뭐를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법적이라 하면 뭐 명도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인 거죠. 내용 증명은 저는 너무 많이 보내봐서 빈집에 보내는 내용 증명은 그냥 반송이 되고 수차례 그렇게 반송 데이터를 만들어서 송달 간주로 성립시킨 다음 강제 집행 신청을 하는 프로세스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경매로 진행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함부로 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계속 방치할 수는 없어서 결국 문을 따기로 했어요.
인천에서 문을 아주 잘 따시는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도어락을 깨고 문을 땄습니다. 비싼 도어락이면 옆에 타공을 해서 도어락이 깨지지 않게 문을 딸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자주색 슬라이드 도어락을 바꿔버리기로 했어요. 아랫집 관리세대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강아지가 짖었었는데 언젠가부터 강아지 소리가 안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납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도 받을 돈이 있는데 그렇게 야반 도주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문을 따고 다시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내부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는 강아지 배설물이 한가득 있었고요. 도둑이 든 것처럼 바닥에 옷가지들은 널브러져 있었어요. 침대 옆 바닥에 강아지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포메라니안으로 보이는 작은 개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물그릇은 완전히 비워져 있었습니다. 말라붙은 물때만 남아 있었고요. 아마도 배고픈 강아지가 사료를 찾아 온 집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임차인은 빚독촉을 피해 잠적했거나 죄를 지어서 구속됐거나 아무튼 현재 집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요. 경찰도 감옥에 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불쌍하게 홀로 남겨진 채 굶어 죽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라도 줬으면 제가 데리고 왔었을 텐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일로 제가 배운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인 가구 임차인이면 반드시 비상연락처 받으셔야 됩니다.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누구라도 괜찮아요.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7일 이상 연락 두절 시 비상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음에 동의함. 이렇게요. 둘째, 보증금은 월세 2년치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미납 월세가 보증금을 금방 뛰어넘으면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셋째, 2개월 연락 두절이면 즉시 내용 증명 보내세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사정이 있었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2개월 연락 두절은 위험 신호예요. 법적 절차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내용 증명부터 보냅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임대료 미납건에 대한 내용 증명은 그냥 제 블로그에 있는 제가 사용하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몇 월부터 월세 미납되었다. 7일 이내 입금 안 하면 계약 해지하고 명도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문을 딸 때는 증거를 남겨두세요. 절대 혼자 문 따지 마시고요. 주거 침입죄 됩니다. 가까운 지구대에 전화해서 개문시 입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하세요. 모든 과정 영상 촬영 필수입니다. 문 열기 전부터 끝까지 다 찍으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법적 절차를 거쳐 개문합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집안 물품은 함부로 버리면 절도죄가 됩니다. 목록 작성하시고 사진 찍으세요. 귀중품은 별도 보관하고 나머지는 창고 보관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용 증명 보냅니다. 몇 월 며칠까지 안 찾아가면 폐기하겠다 이렇게요. 혼자 문 따면 안 되는 이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주거 침입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내 집인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은 그렇게 안 봐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동안은 임차인 주거권이 보호됩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송달간주 성립시키고 경찰 입회 받고 영상 촬영하고 물품 보관하고 이 순서 꼭 지키세요.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으면 무조건 싸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저처럼 명도 비용 들고 수리 비용, 미납 월세, 직접 움직여야 하는 수고스러움, 기회 비용 거기에 정신적 피해를 포함시키면 정말 많이 손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겨울에는 동파 전화 받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 와요. 집주인님 보일러 터졌어요. 물 콸콸 쏟아지는데 어떡해요? 일어나서 달려간 적도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누수 전화 받아요. 천장에서 물 떨어져요. 빨리 와주세요. 또 달려가야 합니다. 누수 원인 찾는데 3개월 걸린 적도 있어요. 술래잡기 하듯이 물 새는 곳 찾아다녔습니다. 누수는 한번 터지면 절대로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빌라는요. 갑자기 차단기가 떨어져서 전기를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전기업체에 빠르게 연락해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소액 월세 임차인들은 월세 제때 안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25일 입금일인데 27일, 28일 다음 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깜빡 잊고 한 달을 스킵하는 경우도 많아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독촉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결로가 있으면 100% 곰팡입니다.
내 집처럼 환기 잘하는 임차인은 잘 없어요. 곰팡이 생겼어요. 전등 나갔어요. 화장실 변기 막혔어요. 싱크대 배수구 냄새나요.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 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수도 동파됐다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사 간다고 바로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임차인도 있고요. 원상복구도 안 하고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보증금 다 달라고 합니다. 싸우고 협상하고 정말 피곤해요. 이거 절대 불로소득 아닙니다. 노동소득이에요. 하지만 긴 시간을 먹고 자란 녀석들은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건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엄청난 기회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쉽게 중고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투자의 기본 본질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물건은 2019년도에 낙찰받은 빌라입니다. 7년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이 빌라를 낙찰받았을 때 사람들은 왜 이런 물건을 낙찰받느냐고 다들 그랬었죠. 재개발도 힘든 지역이고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인천시청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아주 낙후된 곳입니다. 인천에서 소방도로가 없고 집도 찾기 힘들고 언덕도 가팔라서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여름이면 냄새며 환경이 안 좋다 보니 주민들이 다 떠납니다. 너무 낙후되고 도로 사정이 열악해서 택배 기사조차 배송을 꺼리는 동네 간석동 37번지. 공실이 하나둘 늘어나다가 급기야 빌라 한 동이 통째로 비어있는 간석동 37번지. 안 썩고 썩은 건물들이 곳곳에 금이 가고 비가 셉니다. 간석동 37번지 전면 재개발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벌써 이 얘기만 듣고도 이런 곳에 왜 투자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고죠.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공실로 오래 비워져 있던 집,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곳은 집주인도 날려버리고 싶겠죠.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기를 투자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남들 다 하는 걸로는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경매 투자는 재개발 바람이 불면 그때 매도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들리면서 사람들은 진입을 합니다. 굳이 재개발이 되지 않아도 싸게 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상승장에선 비싸게 가져갔지만 지금은 잘 찾아보면 싸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많아요. 근데 아무도 안 사려고 하죠. 부동산은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잃어야 누군가는 법니다. 뛰어드는 사람들한테 넘기고 나오는 게 많이 팔아본 사람들이에요. 뛰어들 때는 나오고 남들이 웅크리고 있을 때는 움직이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부동산 경매 공부입니다. 시장 분석하고 기회를 찾아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1인 임차인에게 임대를 할 때는 비상 연락처 꼭 받으시고요. 보증금도 충분히 받으시고 이상 징후 보이시면 즉시 대응하면서 모든 과정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보면 일본 부동산을 따라간다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살 때 보증인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조차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같은 임대인이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면 이제 보증인은 필수가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제 실패가 여러분한테 500만원짜리 교훈이 되길 바래요. 3명의 벽돌공이 있었습니다. 이 3명에게 지나가는 행인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어요. 첫 번째 벽돌공은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라고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은 당연히 돈을 벌고 있죠.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세 번째 벽돌공은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어요 라고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 3명이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벽돌공은 이깟 벽돌이나 쌓다가 죽다니 분노와 후회, 원통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벽돌공은 죽는 순간까지 돈 벌려고 일하다가 죽는구나 하겠죠. 그렇다고 돈도 제대로 벌어보지도 못했어 라며 씁쓸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세 번째 벽돌공은 비록 내가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성당이 완성되면 지치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당장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의 순서를 맞이할 때 인간은 참 많은 후회를 합니다. 건강 챙길 걸,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벌고 일하는데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전에 일은 왜 하는가 라는 물음에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겪게 되는 과정들, 인장을 가고 낙찰을 받거나 매입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임대를 하면서 겪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닌 세 번째 벽돌공처럼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월세가 100만 원 미만이면 고통이지만 1000만 원 이상이면 행복합니다. 어느 누구나 100만 원 미만부터 고통스럽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이 월세를 담는 나의 그릇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돈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지 않은 채 좋은 투자처를 찾으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호리병처럼 구멍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거주하는 임차인을 생각하는 임대인. 좋은 임대인은 좋은 임차인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전 안 좋은 임대인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대접 같은 그릇을 만들어야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2026년에는 하시는 일들 대박 나시고 분명 부동산 경매를 올해도 활용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26년에는 꼭 한번 낙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